경영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적 성과로 승화시키는 가장 숭고한 학문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철학의 심오한 실체를 지금부터 20분간의 장대한 여정을 통해 면밀히 해부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속한 조직의 성과는 시스템의 정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잠재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경영학이 탄생했던 격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식사회를 예견했던 그의 놀라운 통찰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해 보시죠.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피터 드러커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몰락과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붕괴하는 구질서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바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시 빈의 지성인들은 카페에 모여 새로운 사회 구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어린 드러커는 그곳에서 인간의 행동과 조직의 생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빈의 인구는 2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적 교류가 일어나는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경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지적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대한 사상이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7년 나치의 광기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드러커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943년 제너럴 모터스라는 거대 기업의 내부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엘프리드 슬론 회장이 이끌던 GM의 거대한 조직 체계를 해부하며 경영이라는 사회적 기능의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그의 저서 기업의 개념은 단순히 기업의 효율성을 논하는 책이 아니라 거대 조직이 현대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통계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보고서였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GM은 2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미국 경제의 5% 이상을 담당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러커는 이 거대 조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부품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기계들보다 그 기계를 운용하는 노동자의 자부심과 성취감이 조직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946년 발간된 이 연구 결과는 당시 경영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ESG 경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54년 발간된 경영의 실제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적 지평을 완전히 확립한 금자탑과 같은 명저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경영이 단순히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책임이 따르는 전문적인 직무임을 선포했습니다. 드러커는 기업의 유일한 정의는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명명하며 마케팅과 혁신을 경영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1950년대 미국 기업들의 생존율은 드러커의 경영 원칙을 도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서 40% 이상의 현역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959년 피터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라는 전무후무한 용어를 세상에 내놓으며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의 창출 근거가 자본이나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가 될 것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예견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 초 전체 노동력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육체 노동자의 비중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지식 노동자의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가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기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대 경영의 최대 과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생애 후반부에 접어든 피터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즉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 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비영리 사회 부문이 시민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 노동 인구의 약 10% 이상이 비영리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드러커가 강조한 사회적 생태계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영의 원칙이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정부기관 등 모든 사회 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2005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류가 더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현대의 현자였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가 남긴 39권의 저서와 수천 편의 논문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이는 경영학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학술적 영향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수치나 이론이 아니라 조직의 중심에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드러커가 남긴 경영의 위대한 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경영의 본질은 사람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지혜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고품격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시고 경영의 지혜와 함께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